오늘은 요즘 이제 어차피 모든 게 이제 웹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웹을 우리가 많이 쓰면서 웹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보안 게이트웨이 것들이 과연 실제로 뭐 제품도 제품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쓰일 때 또 기업마다 또 다양한 또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 제품하고 그것을 잘 구현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실제로 구현한 동훈하이텍의 임진석 이사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임 이사님, 먼저 이게 뭐 웹 게이트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게 언제 정도 나온 거죠? 보통은 웹 게이트웨이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안 썼고요. 웹 캐시 또는 이제 프락시라는 용어로 인터넷의 응답 속도를 개선시키고 뭐 당시만 해도 인터넷 회선 비용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요. 2007년 정도 되면서 이제 웹 프락시를 이용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정도에 저희도 이제 웹 보안 게이트웨이를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웹 프락시를 이용해서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프락시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니까 이 프락시의 여러 가지 보안 정책 그리고 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비업무에 대한 어떤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하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때 당시부터는 이제 보안 솔루션 이미지가 이제 생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보안 웹 게이트를 하면서 쭉 흐름을 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거나 또는 APT 방어에 대한 어떤 APT 공격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거나 뭐 다양한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하고 연동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웹 프락시를 통해서 개인 정보 보호는 DLP 솔루션하고 연동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안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 웹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SSL을 복호화해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해서 이제 다른 솔루션하고 연동하게 되면 그 솔루션의 어떤 보안 범위를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솔루션 자체가 포커화 하려면 굉장히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하려면 솔루션들이 엄청 오버헤드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SSL을 복호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리소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이제 프락시 솔루션하고 연동해서 그런 보안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 쭉 커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고객사의 어떤 그룹웨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어떤 정책 관리를 자동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니까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에 뭔가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DLP, APT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웹 게이트웨이하고 이제 연동시키는 것이 어차피 맞습니다. 그 동훈하이텍의 고객들한테 그런 리퀘어먼트가 많이 오는 거겠네요. 그런 고객의 니즈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사업부도 이렇게 계속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머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오늘 소개할 여러 가지 또 동훈하이텍이 또 자체로 만든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또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고객사의 어떤 운영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고 또 보안 효과나 이런 것들을 커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품 외산 제품이지만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좀 개발해서 고객의 편의를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 보니까 여기 장표는 이제 이 보안 웹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용어 나온 것이 한 2008년도쯤에 나온 건가요? 하여튼 2008, 9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한 10년 전쯤인데 어쨌든가 지금 뭐 웹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룹웨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메일도 이제 웹으로 작성을 하고 외부에 어떤 파일을 공유할 때도 웹으로 공유하고 또 뭐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고객사에 장애가 나거나 하면은
또 그 웹엑스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웹을 통해서 고객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거의 뭐 80에서 90% 이상을 업무에 관련된 걸 웹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파일 전송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고 거기에 다 보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인터넷에 대한 보안, IT에 대한 보안은 당연히 이제 웹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웹을 방어하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 이 웹을 이제 통제하고 방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듯이 우리 비즈니스가 기업에서 거의 뭐 100% 거의 웹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그 사용자의 편의성도 같이 뭔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통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저희가 처음 웹 게이트웨이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 측에서 다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다 막아버리면 뭐 보안 위협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근데 직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어떤 업무의 편의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보안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운영의 편의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워낙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또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데 이거 안 돼 하면은 뭔가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되길 원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필드에서, 그죠? 많이. 아니,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사항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웹메일을 차단을 했는데, 좀 고객사에 어떤 A라는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차단돼서, 그럼 뭐 우리 업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좀 더 빨리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뭐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DLP건, APT건, 아까 그 SSL 복화를 이제 웹게이트에서 어느 정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SSL 트래픽이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저희가 2007년, 8년에 이제 웹게이트 사업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웹에 암호화된 웹 트래픽은 뭐 5%에서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포기해도 되는 정도의 부분이었는데 저희 2015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네요. 회색선이, 그죠?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예전에는 뭐 구글의 일부 사이트만 암호화된 웹사이트였는데 최근에는 뭐 저희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또 파일 공유 이런 사이트들도 전부 다 암호화된 사이트로 변환됐기 때문에 뭐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뭐 고객사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SSL 트래픽의 비중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SSL 트래픽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SSL을 통한 악성 코드 유입이라든가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SSL 트래픽에 대한 보안도 기업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도입했던 장비들이 그런 이제 복화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 테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보안 웹게이트웨이가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보안 웹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SSL에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을 탑재해서 계속 발전돼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보안 제품들도 일부 SSL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풀 SSL을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SSL 복호와 관련된 거는 전문 장비인 보안 웹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다른 보안 장비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가장 최적인. 자, 뭐 이 보안 웹 게이트웨이도 지금 나온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그 웹 게이트웨이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요 기능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 기능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주요 기능은 일단 말씀드린 이제 SSL 복호화 기능, 그 다음에 이 SSL 복호화해서 다른 장비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AP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른 장비하고 연동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저희가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는 뭐 ICAP만 지원이 되면 어떤 장비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A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마텍 제품하고 뭐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체 아이캡 인터페이스를 어차피 표준 인터페이스니까 개발을 해서 네. 실제 어떤 고객사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네네. 이런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캡 프로토콜을 굳이 개발을 안 하더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안 하더라도 보안 웹게이트에서 eTab이라는 별도의 네. 인터페이스를 그것도 표준입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러 형태로 단방향으로 던져주는 거고요. 네네네네. 예. 태핑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아이캡 같은 경우에는 상호 양방향으로 네네네네.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네네. 아이캡은 실시간으로 이제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분석만 하기 위해서 단방향으로 보내주는 거는 네. eTab이라는 네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장비랑 연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 외에 이제 보안 웹게이트에는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프리디파인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고객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정책들 중에는 웹 컨트롤의 어떤 디테일한 웹 컨트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웹메일에 접속을 하는데 특정 첨부 파일은 첨부를 못하게 한다든가 첨부 파일 사이즈를 최대한 작게 한다든가 네네.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발신자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은 차단한다든지 뭐 같은. 그래서 뭐 저희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적용 룰을 하나를 예를 들면 네. 이 저희가 URL 카테고리별로 이제 정책을 쭉 만드는데 검증되지 않은 넌 카테고리라는 URL이 있습니다. 이건 네. 아직 분류가 안 된, 예, 알지 모르는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네네. 넌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부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할 때 사이즈를 아주 최대한 적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10K나 100K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외부에 뭐 어떤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든 거니까 네네. 그런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네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또 트래픽에 대해서 네. 무엇을 이제 허용하고 네. 뭐 차단하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웹 게이트웨이를 도입하는 고객사에 딱 제안 드리는 것들은 네. 뭐 아주 심플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 게이트웨이는 웹 트래픽을 처리하는 장비다라고 네. 이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웹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장비는 웹이 아닌 트래픽은 기본 차단을 적용을 하고 네.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웹 보안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네네. 있다라고 정의를 해드리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면은 보통은 웹 게이트웨이가 없는 환경이면은 뭐 NG 파이어나 기존의 보안 장비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80이나 443 포트는 웹을 사용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차단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해커들은 또는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원래 사용하는 포트가 차단되어 있으면 80이나 43 포트를 이용하고 P2P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원격 통신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용하는 포트가 막혀 있으면은 열려 있는 포트를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80이나 44 포트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포트를 이용하는 네. 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웹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은 80이나 443 포트 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통신은 모두 웹이다라고 사전에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토콜 규격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웹이 아닌 트래픽이 웹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경우는 네. 일단 무조건 차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해서 뭐 특정 사용자가 고객사의 원격 제어를 위해서 원격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열어주는 네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부분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웹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갖고 있는 뭐 악성 UR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보가 DB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마텍의 이제 어떤 이런 인텔리전스 관련돼 가지고 네, 체계는 저희가 이제 2007년, 2008년 처음에 프락시를 보안 웹 게이트웨이로 판매하면서 네. 가장 비중 있게 봤던 부분이 웹 필터 비중이었고요. 네네. 이 웹 필터는 2007년, 8년부터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마텍이 다른 보안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규모나 범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시마텍에서는 글로벌로 9개 지역의 글로벌 위협 대응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연구소에 약 3,000명의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악성 코드에 유입되는 경로라든가 실제 이 악성 코드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실제 웹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00명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합니까? 밥만 먹고 다른 것도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해서. 네, 한번 갑자기 만나보고 싶어져가지고 이 사람 일상을 한번.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3,000명 중에 한국 분도 계시다고. 네. 그래서 그런 분 한번 모시고 한번 하면 재밌겠다. 저도 일상이 어떨지 궁금해. 이런 사람들은. 9개 글로벌 보안 운영 센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없어서. 네. 자, 근데 있잖아요.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린 또 우리만의 한국만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반영이 안 되면 뭐 그거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보안 웹게이트웨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건 외산 제품, 뭐 글로벌 넘버원이지만 외산 제품 아닙니까? 외산 DB만 잔뜩 있고 뭐 한국의 웹사이트에 대한 분류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악성 코드는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뭐 이런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산 솔루션 제품들이 저희 시만텍 제품을 공격할 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훈 아이텍이 보안 웹게이트웨이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국내에서 발견된 보안 위협을 스스로 고객사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시만텍에 갖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이제 보안 인텔리전스 이 데이터하고 그래서 고객에서 발생된 그거하고 같이 머지가 되는 거네요.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고객사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 이제 3개의 국내 고객 사례, 실제로 이제 이거는 동훈 아이텍에서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고 구축하신 데들이죠, 다. 맞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기업은 뭐 아마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대기업 아닙니까? 제조기업, 제조기업이죠. 요 고객사는 해외에도 약 3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2010년에 프락시 SG와 DAP를 같이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 고객사는 최초에는 웹필터 제품과 이메일 로깅 솔루션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로깅 솔루션은 정보 유출 차단을 하지 않고 감지만 하는 실제 차단을 못하는 미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웹필터는 이제 단순하게 업무와 비업무 사이트를 구분해서 비업무 사이트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만 했던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웹게이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웹사이트들도 통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안을 했죠. 감지만 하는 게 차단까지 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의 요구사항이었던 저희는 고객사 그 관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보안 관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그룹사에 이러한 중요한 어떤 차단 정보나 차단 URL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개발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그런 보안 로그나 이런 보안 장비에서 만들어진 그런 다양한 위협들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차단 URL들을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게이트웨이 쪽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 이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끔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개발팀의 의견을 드렸고 저희 개발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그런 다양한 이런 연동 솔루션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시만텍의 보안 웹게이트에는 없는 거를 이제 동훈 아이텍이 실제 그 글로벌한 국내 이제 제조기업에서 그걸 리퀘어먼트 바꾸서 이걸 구현한 거네요. 시만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시만텍의 넘버원 웹필터 좋은 솔루션이 있지만 거기다 애드한 거죠. 자체. 국내에 각 그룹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보안 장비에 대한 그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네네. 다른 지역 사무실, 네네. 지역 사업장에도 오케이. 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적용을 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면 전장에서 여기 원래 DLP가 네. 감지마였는데 네. 아까 말씀하시는 그 ICAP이라는 그 예. 프로토콜 이용해가지고 그 웹보안 게이트웨이를 DLP하고 실시간 차단할 수 있게 예, 한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구현하는 방법 좀 보도록 할까요? 이거 리스트 업데이트된 거고. 예, 요게 네네. 이제 저희가 그 자동 차단 시스템을 네네. 보안 장비에서 만들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끔 개발한 네네. 업데이트 구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포인트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리 포인트도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 URL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 그 URL 어떤 빈도라든가 네네. 또 이런 것들을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네. 추가로 네. 이제 이런 툴들도 개발해서 거기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관리 모니터링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자연스럽게 이걸 아까 블랙리스트 취합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죠? 이걸 처음부터 개발하려고 그렇죠. 했던 건 네,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요구 사항들이 네.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 다 돈 받고 해주신 거죠? 아유.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DLP하고 네네. 연동해서 실시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게 또 처음에 이제 이런 승인 반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게 네. DLP만 적용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사용자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꼭 업무상 필요한 파일인데 이게 정책에 위반됐다고 해서 차단되니까 네. 업무가 이제 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차단 페이지 자체에 승인 반출 신청서를 같이 만들어서 네. 그 자리에서 차단되면 차단된 이유를 알려주고 승인 반출 시스템에서 승인 반출 요청을 하면은 결제권자가 결제를 하고 결제함과 동시에 전자결제 연동한 거 그룹에 그렇죠. 연동한 그룹 거네요.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네. 결제가 남과 동시에 그 파일을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파일들은 DLP 시스템에 차곡차곡 네, 로깅이 네. 되게끔 그래서 사후에라도 어떤 파일이 보내졌는지 이렇게 이거 보실 굉장히 수 좋아했겠는데요? 이런 산업부서에서. 네? 직원들 입장에서 이제 편의성이 많이 좋아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그룹이랑 연동이 되니까 더 맞습니다. 편해졌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기업입니까? 서비스 기업이네요, 이건요? 여기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데요. 주로 국내 쪽에다 많이 하고 있겠네요. 여기는 국내 네네. 거의 사업장이 국내 위주로 있는 사업장. 여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이제 프락시를 도입은 결정을 하셨고 좀 프락시를 도입해서 기왕 사용하는 건데 좀 이제 사용 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2014년, 15년 이때 이제 APT 공격이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뭐 신문과 뉴스 기사에 어디 뭐 기업의 APT 공격을 받아서 뭐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APT 솔루션하고 웹게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어떤 기능이나 사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는 고민을 저희가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APT 솔루션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미러 형태로 해서 분석만 하고 있다. 그 차단은 못 하시겠네요. 그래서 차단 기능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웹게이트랑 이렇게 연동해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SSL 트래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SL 트래픽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네. 요즘은 APT 공격이 SSL로 들어옵니다. 네네. 라고 말씀드려서 그러면 빨리 적용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 보안 웹게이트가 인터넷 관문에 들어가고 인터넷 관문에서 인터넷 사용할 때 SSL 트래픽은 복구화해서 그런 APT 방어 솔루션을 던져주고 또 APT 방어 솔루션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악성 URL들, 콜백 URL들을 다시 반대로 웹게이트웨이로 보내주면 웹게이트웨이는 자동화시킨 폴리시에 의해서 이것들을 연동해서 차단하는 관리자의 어떤 리소스가 필요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 B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카테고리별로 비업무 사이트를 차단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을 예외 신청을 해서 뭐 자동으로 예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룹웨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게 APT 방어 솔루션에서
시만테 웹게이트하고 얼라이언스가 돼 있어서 네네. 이게 자동으로 커맨드화돼서 텍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얘가 이 커맨드로 만들어진 커맨드 문구를 보안 웹게이트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적용돼요. 이게 15분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네. 주기적으로 차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룹에 연동한 정책. 이게 이제 고객사의 그룹웨어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뭐 자기 로그인 하면은 뭐 4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해당 URL을 언제까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예외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형태로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웹 프락시로 보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나이트가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그 보안 뭐 솔루션을 판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보안 어떤 서비스를 할까요?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보안 맞습니다. 서비스를 어떤 설계하고 그걸 이제 구현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네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보안 솔루션을 딜리버리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 솔루션의 장점을 파악해서 그 솔루션을 밸류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하고 연동해서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커스터마이즈라든가 별도의 필요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개발들을 많이 해왔고요. 아까 그룹웨어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부분도 저희가 프락시하고 정책을 이렇게 연동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또 하나둘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락시만 하니까 방화벽도 연동해 주세요. 다른 IP 관리 시스템도 자동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안 시스템 정책, 자동화 시스템을 또 별도로 이렇게 개발해서 정책 기반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관리자 리소스를 줄이면서 관리자 3명을 사용할 거를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명이 실제 이렇게 관리만 해주고 그리고 또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그룹웨어로 태워버리고 맞습니다. 같이. 그리고 사용자 로그나 관리자 로그 이런 것들 다 감사 증적을 남기게 돼서 어디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리딩하는 이제 보안 웹게이트웨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맞춤으로 구현까지 해주는 것은 해외는 이런 거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수출 안 돼? 수출 안 돼? 수출? 영혼에서?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시작한 거는 아니었는데요. 국내 보안 업체들, 국내 이제 경쟁 제품이 국산 솔루션이다 보니까 국산 솔루션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도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룹웨어 시스템을 뭐 포팅해가지고 실제 이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럼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나 고객의 편의성을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장점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된 거네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제조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구축한 사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보안뿐만 아니라 이런 뭐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다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외근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업장 내의 보안뿐만 아니라 사업장 외에 어떤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프락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프락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각 개별 PC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에이전트가 내부의 사내에서 근무할 때는 사내에 있는 온프레미스 프락시를 감지하고 에이전트 오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온프레미스 프락시를 사용하게 그리고 외근을 나가게 되면 온프레미스 프락시를 감지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이네이블 돼서 클라우드 프락시로 연동되게끔 이런 구조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개발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노트북이나 맞습니다.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도 해당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도 적용을.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뭐 편리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에이전트로 인해 가지고 그 단말 노트북이나 그 단말에 오버헤드 같은 건 별로 없나요? 어떤가요? 일단 뭐 에이전트 자체는 크게 무거운 그런 에이전트는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에이전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직원이 이제 이동하는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때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식별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업장 이동하면서 사업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 로그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사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 환경 자체가 AD 환경이면은 뭐 별도의 그런 개발이 필요 없겠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AD 환경이 아닌 고객들이 많아서 뭐 AD 환경이 아닌 고객들에게 뭐 또 다양한 편의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뭐 그룹웨어 시스템에 로그인한다든가 별도의 다른 에이전트에 로그인할 때 프락시의 개인 식별을 위한 로그인 패킷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한 번만 로그인하면 그걸 끝나버리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죠. 번거롭죠. 네, 번거롭죠. 자, 이건 뭡니까? 그 뒤에 아까 MC1원 정책 통합 관련 건 뭐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하고 온프라미스 프락시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은 이제 클라우드 프락시의 정책을 따로 놓고 온프라미스의 정책을 따로 놓고 이렇게 뭐 이완화돼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만텍의 관리 어플라이언스인 이제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거를 도입을 하시면 뭐 이 C기업은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 통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 프락시에 접속할 필요도 없고 온프라미스의 프락시 어플라이언스에도 접속할 필요 없이 그냥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정책을 통합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분해서 뭐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WS 클라우드 프락시하고 온프라미스 프락시 통합 정책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락시에만 정책이 가능한 것은 WSS로 이렇게 표시돼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바뀌잖아요. 잠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그래서 뭐 웹보안 게이트웨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면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의 중심에 있는 SSL 복화. 사실은 모든 보안 장비들이 뭐 SSL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전체 모든 SSL 트래픽에 대해서 복화를 제공하는 것은 시만텍의 보안 웹 게이트웨이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보안 웹 게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아이캡이라든가 이탭이라는 이런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락시를 이용해서 뭐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투자했던 보안 장비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이 웹게이트웨이와 연동을 통해서 더 가치를 더 높이고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10년 동안 뭐 시만텍이 이런 웹게이트웨이 쪽에서 그동안 이제 넘버원인 이유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10년 가까이 웹보안 게이트웨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이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를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만텍이고 가트너. 맞습니다. 국내에서 동훈 하이텍도 이렇게 10년간 계속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웹게이트웨이? 웹게이트웨이 분야에 있어서는 동원 하이텍이 저희는 사실 웹게이트웨이만 아까 한 게 아니라 아까 같이 그런 이제 뭔가 맞춤형으로 그죠?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웹게이트웨이만 보고 사업을 해왔고요. 저희의 어떤 파생적인 사업들도 다 웹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라서 웹게이트웨이만큼은 그래서 웹게이트 관련된 연동이라든지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뭐 자신한다 이거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이사님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5분 이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시 후에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도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더 궁금한 거 아니면 좀 더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도 있고 또 이 댓글창 하단에 보면 제품 문의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솔님, 정해진 업무 시간과 해당 업무 공간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보안 웹게이트웨이 적용이 가능한지요? 네, 이게 아까 저희가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예외 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베이스로 정책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네. 업무 시간에만 네네. 웹사이트를 접속 못하게 하고 업무 네. 외 시간에는 접속이 가능하게끔 네. 뭐 이런 정책은 유연하게 가능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또 지금 시마텍 전문가들이 또 지금 답글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님이 질문하신 VM웨어를 지원하는 제품, 시마텍에 어플라이언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VM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한진님, 외부 웹 서비스에 대해서 리버스 프록시를 구축해서 사용 중인데요. 사용하는 포트만 열려 있고요. 리버스 프록시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적용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안 웹게이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보안적인 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보통 웹게이트웨이는 이제 포워드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포워드 형태로 사용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떤 보안 적용인데 리버스 프록시는 서버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구성 방식이고요. 저희 보안 웹게이트웨이를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어떤 보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용자 인터넷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도 다양한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하지만 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요? 두 개도 같이 사용도 가능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마텍 보안 웹게이트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관점인 거고, 사용자 리버스 프록시는 이제 서버에 대한 관점. 서버에 맞습니다. 김지훈님, 만약 접속 사용자 PC에 시마텍 보안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웹게이트와 연결을 통해 상호 엔드투엔드 보안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의 솔루션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시마텍의 SEP라는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SEP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통제도 하고 제한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이게 이제 상호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EP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차단해야 될 URL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 앱게이트 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보안 앱게이트에서는 보안 앱게이트에서 발견된 어떤 차단해야 될 그런 분들, 그리고 차단해야 될 IP나 이런 것들을 SEP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아님, 지사가 많을 경우에 지사당 웹게이트웨이 및 에이전트를 개별로 다 필요한지요? 통합 관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통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매니지먼트 센터를 통해서 모든 사업장의 어플라이언스들을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작거나 이런 쪽은 별도의 어플라이언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프록시를 이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나 구성 편의성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호승님께서 시마텍 웹게이트를 통해 특정 브라우저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웹 통신만 허용하게 하고 두 솔루션을 상호 연동하여 성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을지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웹게이트에는 이제 HTTP 리퀘스트의 헤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로 리퀘스트 했는지를 다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하고 PC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타입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정책 정의를 할 때는 모바일 브라우저만 디파인해서 모바일 브라우저 정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책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웹통신을 허용하고 이런 건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이분께서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메일이나 외부 웹서버 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탐지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LP 솔루션하고 연동해서 탐지해야 가장 적절한 탐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게이트웨이 자체도 일부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 탐지하는 DLP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또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곤님, 웹게이트웨이와 프록시 서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프록시 서버의 진화된 형태, 보안의 어떤 기능이 탑재된 그런 것들이 보안의 관점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지종호님, 차세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시마텍에서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실은 웹게이트웨이하고는 좀 다른 분야고요. 시마텍의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지호님께서 웹게이트웨이 자체의 로그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생성된 로그 자체를 별도로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웹게이트웨이에서 충분히 밸류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이 웹게이트웨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로고는 로그 수준이 높고 로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에서 그것들을 다 보관하고 거기에 리포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리포팅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뭐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별도의 리포팅 솔루션을 구매하시면은 이제 다양한 리포팅 툴 그리고 뭐 사용자 베이스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위반되는 정책을 몇 번 매치해서 이게 차단되고 또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리포팅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병 선생님은 웹방화벽과 웹게이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예. 웹방화벽은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프락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그 서비스하는 서버의 앞단에 구축이 되는 게 웹방화벽이고요. 웹게이트웨이는 모든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관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웹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구님, DLP 솔루션 도입으로 정보 유출 차단 방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웹게이트를 추가시켜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예, DLP 솔루션을 도입하셨으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으세요. 엔드포인트 DLP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DLP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엔드포인트 DLP는 사실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엔드포인트에서 실제 차단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DLP 기능을 100%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포인트가 있고 또 엔드포인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에이전트가 뭐 충돌난다든가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DLP 같은 경우에는 로깅만 가능하세요. 실제 차단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네트워크 DLP만 구축해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웹게이트웨이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DLP에서 하고 DLP에서 정책 위반 사례가 생기면은 그거를 웹게이트하고 연동해서 차단하는 그런 기능. 웹게이트가 보완을 해주는 거,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죠? 네트워크 DLP만 해서는 차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김동민님, 동시에 보안 위협이 2개 이상의 위협에 대해서 멀티로 차단이나 방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 몇 개 채널의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가 가능할까요? 뭐 이분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뭐 인라인으로 구성하게 되거나 또는 뭐 아웃 오브 패스로 구성하게 돼도 뭐 단일 구간의 네트워크 물리적인 구간의 한 구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 인터페이스가 여유가 있다면 뭐 인라인으로도 두 구간, 세 구간 멀티 세그먼트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아웃 오브 패스로 구성하게 되면은 프락시하고 연동만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적으로 접속만 가능하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사업장이 떨어져 있어도 그 프락시를 이용해서 보안을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박원배님, 이슈가 되고 있는 EDR 솔루션과 보안 웹게이트웨이 비교 시에 뭐 그 비교를 해주시면 차이점을. 사실 뭐 비교할 제품이 아니고요. 저희 시마텍의 SEP 솔루션도 EDR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안 웹게이트웨이하고는 뭐 다른 보안 솔루션이지만 서로 상호 연동해서 좀 보안의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거는 좀 더 긴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구님은 이제 외산 솔루션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지만 특화된 국내 솔루션과 비교 시에 국내 환경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지요? 저희가 항상 받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 국내 환경에 어떤 최적화되도록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나 오늘 사례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홍성우님은 기존의 타사 웹 방화벽 및 보안 장비 로그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지요? 보안 장비에 나오는 로그를 저희가 뭐 분석한 요거는 아마 저희 그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시스템을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로그를 통합 분석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그가 어떻게 떨어지고 그 로그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로그의 필드가 어떤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거니까 이거를 파싱해서 보안 DB로 만든다든가 뭐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님, 실제 작업하는 사용자의 불만 등은 없는지요? 성능이 느려졌다든지 접속 불가한 상황들이 발생한 일이 없는지요? 이 제조사의 엔지니어들이 나오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안 앱게이트하고 DLP 시스템하고 연동을 했습니다. 연동을 해서 어떤 100메가짜리 파일을 외부로 전송을 하는데 DLP가 이제 검색을 하겠죠. 네네.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려질까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질 수밖에 없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뭐 네이버 페이지를 뭐 저희가 불러온다든가 하면은 1초, 2초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뭐 파일을 저희가 100메가짜리를 업로드 하는데 원래 20초 걸리는데 25초 걸린다. 좀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부분은 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커스터마이징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튜닝하듯이? 그렇죠. 너무 큰 파일은 사실 보안 위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뭐 100메가 이상 파일은 검색에서 예외를 한다든가 또 뭐 불필요한 파일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뭐 그림 파일 같은 경우 뭐 업로드 하는데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사실 보안 위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좀 처리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준님, SDN과 같은 개념처럼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안 웹게이트를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SDN은 사실 네트워크 장비에 많이 도입되는 개념인데 보안 웹게이트에는 뭐 SDN 쪽하고 연동하기에는 SDN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할 수 없는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버추얼 뭐. 요거는 뭐 말씀드린 이제 얘가 어플라이언스로 나오는데 VMware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뭐 말씀하신 걸 좀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어차피 VM 버전이 있기 때문에 올려서 사용하시면 접근해서 사용하시는 거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프락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 뭐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할 수는 있지만 도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님, 보안 장비가 하나도 도입이 안 된 경우라면 어떤 장비들을 수차적으로 도입하면 좋을까요?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하지만 UTM 장비를 가장 먼저 해야겠죠. 이정님은 이제 백업이나 복원 시에 대역 폭을 늘리지 않아도 될까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일단 속도 체감은 사실 뭐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 느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역폭 관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박치규님,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역이용해 공격을 시도하는 지능형 위협에 대비해 시만텍 보안 웹 게이트웨이의 웹 분석 성능 문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이런 전용 장비들이 APT 방어 솔루션이고요. APT 방어 솔루션하고 저희가 상호 연동해서 보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사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APT 방어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솔루션이 분석을 해서 패턴으로 만들어져야 그게 보안 위협에 대한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샌드박스를 돌려서 분석하나 로컬의 샌드박스에서 분석해서 이 패턴을 만드나 뭐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예,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하고 웹 게이트웨이하고는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간차도 최대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정우님, 차세대 방화벽에 웹까지 포함해서 보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 방화벽과 시만텍 보안 웹 게이트웨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도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세대 방화벽은 뭐 방화벽 자체 성능이 뭐 수십 G 이상 성능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 제품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시만텍의 웹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가 패턴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차세대 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 ID라고 해서 DB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그 DB하고 매치됐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간주가 되는 거고 그 DB에 매치되지 않으면 일단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SSL 복호화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차세대 방화벽도 SSL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다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전체 웹 트래픽에 대해서 SSL 복호화를 적용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이제 의문인 거죠. 그만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차세대 방화벽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메일 같은 경우는 SSL 복호해서 필요하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다 SSL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 확보한 다음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럼 필요하다면 그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거랑 이렇게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님, 솔루션 도입 시에 장비도 하나 늘어나는 건데 보안보다 운영상의 장애나 에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정책이 한 100개로 시작되다가 1년, 2년 운영하다 보면은 정책이 많은 고객사는 뭐 1000개 이상, 뭐 2000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실수로 뭐 정책을 잘못 넣거나 정책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용자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개발한 그런 편의성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사용자 에러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님, 웹사이트에서 클릭하고 잘못해서 랜섬웨어 감염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웹 보안 DB를 다운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는 뭐 랜섬웨어나 또는 뭐 머레어나 이런 위협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그런 URL들을 차단하는 그런 DB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랜섬웨어라든가 머레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인데 뭐 확률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뭐 랜섬웨어 전용 뭐 또는 APT 방어 전용 솔루션들하고 추가적으로 또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보면 이제 시만텍 다 좋은데 기능이 잘 좋은데 기능이 많아서 무거운 감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많이 좀 계세는 어떤가요? 뭐 무겁다라기보다는 기능이 많아서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은구님, 포스트 샌드박스 제품군은 EDR, EPP 등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보안 웹게이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요.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20명 추첨해가지고 도상품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김경훈님, 네, 김지호님, 지정호님, 박병수님, 이동곤님. 네. 네. 저희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GV영화권 2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시고 어떠세요? 시간 금방 가죠? 네, 금방 가는데요. 네. 다음번에 만약에 다음번에 또 한 번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해보시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말을 줄이고 네. 동영상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네. 이렇게 참여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네. 비주얼하게 네. 저렇게 해서 저렇게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게 더 그렇죠.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계속 지나가고 계시네요. 몇 개 대처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고 하죠. 예. 네. 뭐 저희는 보안 솔루션 제조사, 뭐 저희가 저희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도 있지만 뭐 저희는 크게 제조사라기보다는 보안 솔루션을 밸류업하는 회사고요. 네. 어떤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이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수행업체, 저희 같은 그런 업체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토크를 나눠보면서 그동안 보면 실제 제조사의 벤더의 전문가분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동은 하이텍처럼 단순하게 거기에 그 판매 파트너가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업종마다 고객의 어떤 그런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효율 장비 연동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아질수록 실제로 우리가 각 기업들이 이런 전문적인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내일도 2시, 4시 방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내일 4시 방송은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났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018년도 특집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